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거울 한번 보세요. 혹시 얼굴에 검은 반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입가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지 않나요? 사진 찍을 때마다 자꾸 뒤로 숨게 되진 않으셨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최소 10년은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4,000명이 넘는 어르신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안 전 단 30초만 투자하면 피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제게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어떡하죠? 큰딸 결혼식인데 웨딩 사진에 제 얼굴만 보니까 너무 늙어 보여서 식장에 걸 수가 없어요. 신랑 측 하객들이 뭐라고 할까봐 밤새 울었어요. 전화를 건 분은 인천에 사는 75세 김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을 이어가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4년 전부터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왼쪽 볼에 작은 점 하나였는데 1년에 서너 개씩 늘어나더니 이젠 양쪽 볼에 20개가 넘는다고 했어요. 이마에도 번지고 턱에도 생기더니 이제는 목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처음엔 화장으로 가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다 비쳐요. 오히려 화장이 들뜨면서 더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화장도 포기했습니다. 마트 가면 사람들 시선이 느껴져요.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도 저만 유독 늙어 보여서 모임에 나가기 싫어졌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큰딸이 결혼 준비하면서 저한테 엄마 피부과 좀 다녀오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자기가 낼 테니까 제발 좀 관리 좀 받고 오라고요. 딸한테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딸 결혼식에 민폐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김 어르신은 거울 보는 게 공포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려고 거울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을 정도로 낯설고 늙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8주가 지나자 김 어르신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처음 3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4주째 들어서면서 얼굴을 만졌을 때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고 5주째부터는 거울을 봤을 때 확실히 피부톤이 밝아진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볼에 있던 검버섯 20개 중 15개가 눈에 띄게 옅어졌고 나머지도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미로 어두웠던 피부톤이 한결 밝아졌고 무엇보다 눈가와 입가의 깊은 주름이 많이 완화되면서 얼굴 전체가 생기를 되찾았어요. 8주째가 되었을 때 김 어르신이 제게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엔 전화기 너머로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딸이랑 웨딩 사진 다시 찍었어요. 사진작가 분이 어머님 피부가 정말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제 손 꼭 잡으면서 엄마 정말 예쁘다고 눈물 흘렸어요.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결혼식 날 하객들이 신부 어머니가 진짜 동안이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김 어르신의 환한 웃음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다시 찾은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방법이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이걸 모르고 관리를 시작하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마치 작은 공장처럼 끊임없이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일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색소를 만들기 때문에 피부색이 고르게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50대를 넘어서면서 이 공장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색소를 너무 많이 만들고
어떤 공장은 거의 일을 안 해서 색소를 너무 적게 만듭니다. 그 결과 피부 여기저기에 색소가 불균형하게 쌓이면서 얼룩덜룩해지는 겁니다. 특히 햇빛을 많이 받은 부위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얼굴, 손등, 팔 같은 곳이죠. 이런 부위의 세포들은 평생 동안 자외선과 싸워왔기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불규칙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피부가 대략 28일마다 새로 태어납니다. 오래된 피부 세포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피부가 재생되는 거죠. 이 과정을 피부 턴오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턴오버 주기가 점점 길어집니다. 50대가 되면 40일 정도, 60대가 되면 50일 정도, 70대 이후에는 60일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재생 속도가 느려지니까 한번 생긴 얼룩이나 주름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 여름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탈수 증상이 온 거였어요. 그분은 평택에 사는 79세 이경희 어르신이었습니다. 안정을 찾으신 후 제 눈에 들어온 건 이 어르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검버섯과 기미로 뒤덮여 있었고 피부는 거칠고 건조해서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 마음 아팠습니다. 선생님, 저는 벌써 5년째 집 밖에 잘 안 나가요. 거울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너무 싫어서요. 예전엔 아침마다 운동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났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만 있어요. 손자들이 가끔 놀러 오는데 저는 안방에 들어가 있어요. 손자들 앞에 나가기가 창피해서요. 작년에는 막내 손자가 할머니 얼굴 왜 그래 무서워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어르신은 피부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겼고 그게 전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방금 전처럼 탈수 증상까지 온 거였습니다. 외출도 거의 안 하시고 사람들도 안 만나시니까 몸도 약해지고 기력도 떨어진 거죠. 저는 그날 이 어르신께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도 받아봤어요. 처음엔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몇 달 지나니까 다시 생기더라고요. 비싼 화장품도 사서 발라봤지만 별 소용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주 후 제 연락처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제 손자가 할머니 이제 안 무섭다며 뽀뽀해줬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나가요.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니라 한 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거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바로 천연꿀과 쌀뜨물입니다. 에이, 꿀이요? 그거 그냥 달콤한 음식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꿀의 비밀을 알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천연 치유제이자 최고의 피부 관리 재료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꿀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궁궐의 여인들이 꿀을 피부에 발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꿀 속에는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오래 머물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꿀은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부 속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또한 꿀에는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피부에 생긴 작은 상처나 트러블을 진정시켜주면서
피부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상처가 났을 때 꿀을 발랐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항균 효과가 뛰어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천연 효소들이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산소가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 같은 건데,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피부 세포를 공격하면 색소 침착이 생기고 주름이 깊어지는 거죠. 게다가 꿀에는 천연각질 제거 성분도 조금씩 들어있어서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죽은 피부 세포를 부드럽게 녹여내면서 새로운 세포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꿀팩을 해보셨을 겁니다. 얼굴에 꿀을 바르고 기다렸다가 씻어내는 방법 말이죠. 그런데 생각만큼 효과를 못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꿀은 분자가 크고 끈적해서 피부 표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쌀뜨물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쌀뜨물에는 쌀에서 나온 천연 영양분이 물에 녹아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쌀뜨물에 들어있는 천연 효소가 피부 표면의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꿀에 좋은 성분들이 더 깊이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쌀뜨물 자체에도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비들이 하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쌀뜨물로 세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입증된 천연 재료입니다. 쌀뜨물이 피부를 밝게 만드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쌀에 들어있는 천연 미백 성분이 물에 녹아나오면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이미 생성된 색소를 분해하는 효과도 있어서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이 환해지는 거죠. 쌀뜨물과 꿀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 서로의 장점이 배가 되면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쌀뜨물이 피부의 문을 열어주고 꿀이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18년간의 경험을 통해 찾아낸 황금 비율과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순수한 천연꿀, 쌀뜨물, 깨끗한 용기, 화장솜,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쌀뜨물 만드는 법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쌀 한 컵을 준비하세요. 백미든 현미든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무농약 쌀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쌀을 깨끗한 그릇에 담고 물을 부어서 가볍게 헹궈줍니다. 첫 번째 물은 꼭 버리세요. 이 물에는 먼지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깨끗한 물을 부어서 손으로 쌀을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쌀알끼리 비비듯이 해주세요. 이때 나오는 뿌연 물이 바로 쌀뜨물입니다. 이 물을 깨끗한 용기에 받아서 3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쌀 찌꺼기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위에 맑은 부분만 조심스럽게 다른 용기에 따라내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깨끗한 용기에 쌀뜨물을 큰 숟가락으로 3스푼 넣습니다. 이때 쌀뜨물은 너무 진하지 않게 우유 같은 색깔 정도면 적당합니다. 여기에 천연꿀을 작은 숟가락으로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쌀뜨물 3스푼에 꿀 반 스푼, 이 비율을 꼭 지켜주세요. 제가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낸 최적의 비율이 바로 이겁니다. 나무젓가락이나 깨끗한 스푼으로 부드럽게 저어서 꿀이 쌀뜨물에 완전히 녹도록 해주세요. 대략 1분 정도 저으면 꿀이 완전히 녹습니다. 다 만들어진 모습을 보시면 우유빛 같은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올 겁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안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물 온도는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거나 살짝 차갑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대략 체온보다 조금 낮은 30도에서 3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안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절대로 문지르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바르기입니다. 화장솜에 만든 쌀뜨물, 꿀물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화장솜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적셔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줍니다. 문지르는 게 아니라 두드려주는 겁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양볼, 코, 턱 순서로 발라주세요. 특히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분, 주름이 깊은 부분에 집중해서 발라주세요. 눈 바로 주변은 피해주시고요. 목도 함께 관리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다리기입니다. 발라준 후 딱 3분만 기다려주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3분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꿀과 쌀뜨물의 영양분이 피부 속으로 스며듭니다. 3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물을 손에 떠서 얼굴에 가볍게 끼얹듯이 헹궈주세요. 대략 10에서 15번 정도 반복하시면 깨끗이 씻겨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무리입니다. 헹군 후에는 반드시 평소 사용하시는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이 단계를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한 후에 보습막으로 덮어줘야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세안 포함해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하루 2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사용 빈도도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3일 간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주 해보시고 피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에 3번으로 늘려도 좋습니다. 사용 시간은 저녁이 가장 좋습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잠들기 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피부는 재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귀 뒤쪽이나 팔 안쪽 같은 예민한 부위에 조금 발라보세요. 세 번째, 사용 중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혹시라도 피부가 빨개지거나 따갑거나 가렵다면 바로 찬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네 번째, 상처가 있는 부위는 피해주세요. 얼굴에 긁힌 자국이나 뾰루지가 난 곳, 피부가 벗겨진 곳에는 바르지 마세요. 다섯 번째, 햇빛 차단을 철저히 하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신 날에는 특히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양산을 챙기세요.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본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76세 최영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70대 초반부터 볼에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권했지만 비용도 부담되고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 됐어요. 최 어르신은 친구의 소개로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처음 뵐 때 양볼에 크고 작은 검버섯이 18개 있었고 기미도 상당히 진한 상태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꾸준히 4개월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꼈다고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신 이유는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4개월째인데 검버섯 18개 중 12개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고 나머지 6개도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화장을 하면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친구들이 무슨 관리를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해줬는데 다들 그런 걸로 피부가 좋아지겠냐고 안 믿더라고요. 부산에 사는 81세 박순희 어르신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박 어르신은 팔자주름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팔자주름이 정말 심했어요. 웃지도 않는데 입 옆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어서 항상 화난 것처럼 보였대요. 현재 박 어르신은 7개월째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제 손자가 할머니 웃는 얼굴이 예쁘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노력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이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셔야 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충분히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피부의 최대 적입니다. 산책, 명상, 독서 같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넷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담배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다섯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18년간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작은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한 달 후, 2달 후의 변화를 기대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모의 변화보다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그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다시 웃기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거울을 피하던 분들이 다시 거울 앞에 서게 되고, 외출을 꺼리던 분들이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세안전 30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재료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